이런 날도 오는구나. 맨날 사주기만 하다가 드디어 자식들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보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여기 좀 별로네요. 좀 좋은 데로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 싫었다는 듯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죠. 혜정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마음껏 시키세요. 됐다. 괜히 많이 시키지 마라.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자 며느리는 식사 내내 장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먹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속에 다 얹히는 줄 알았네. 그래도 뭐,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한 끼 얻어먹었으니 기분은 좋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혜영인데요. 오늘 어머니가 드신 장어값이랑 추가로 시킨 반찬하고 음료값 2,000원까지 해서 계산해보니 총 52,000원이네요. 어머니가 드신 거니까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돈을 보내달라고? 오늘은 너희가 밥 한 끼 살 테니 나오라 해서 나간 거잖니? 아무리 그래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대충 집 앞에 김치찌개집이나 가시지. 그리고 얻어먹는 처지에 음료에 추가 주문은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대신 시켜준 건데. 그런다고 좋다고 홀랑 드세요? 저희도 사정 넉넉하지 않거든요. 빨리 보내주세요. 아니, 분명 내가 먹은 건 맞지만 대접한다고 해서 나간 건데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매번 나한테 밥은 당연하듯 얻어먹으면서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장영순 씨입니다. 장 씨는 평생을 가난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여성이죠.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작은 김밥집을 하며 아들을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이며 키워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도 가진 건 없었지만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면 지난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장 씨에게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매주 장 씨의 집을 찾았고 사정이 딱한 아들을 위해 장 씨는 식탁 가득 반찬을 차렸습니다. 묵은지찜, 제육볶음, 직접 담근 오이지, 장 씨는 늘 손이 바빴죠. 반면 며느리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시댁에서 식사 후 설거지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애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장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진우야, 너희는 나를 집에 한번 초대를 안 하는구나. 한 번은 장 씨는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좁잖아요. 그냥 어머니 집에서 만나면 되죠. 그리고 어머니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장 씨는 웃었지만 마음 한켠의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나? 그래도 한 번쯤은 초대해 줄 만한데. 한편 장 씨는 손주를 봐주러 새벽같이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종 아들의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곤 했었죠. 허리도 아팠지만 손주의 웃음소리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거들어주며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저희 밥 준비도 해야 해서 어머니는 이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늘 같은 말로 장 씨를 내보냈고 장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은 뭐 같이 안 먹고 가도 되지. 장 씨는 길을 걸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나는 그저 애 봐주고 밥 해주는 사람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도 며느리한테 밥 한번 대접받고 싶다. 집에 돌아온 장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너희는 매일 우리 집 와서 식사하고 내가 손주도 봐주는데 며느리는 식사 시간만 되면 눈치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좀 속상하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요.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은데 그건 어머니 입장이고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암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날 밤 자신이 한평생 해온 희생이 처지가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장 씨는 방바닥에 앉아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장 씨는 손주를 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에 아들 집으로 가던 중 며느리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오늘 10시까지 가면 되지. 네, 맞아요. 아참 어머니, 오실 때 세제 좀 사서 오실 수 있으세요? 마침 똑 떨어졌네요. 그 순간 장 씨는 피 속에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죠. 자신은 반찬을 하고 집안일까지 거들어주는데 세제까지 사서 오라니. 장 씨는 며느리의 부탁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자 집에 돌아온 밤엔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 저번 주에 근사한 데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밥 한 번 사줬는데 그게 그렇게 기특해서 눈물 나더라니까. 장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묻어둔 바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싶어. 집에서 먹자는 것도 아니고 외식 정도는 무리한 부탁도 아니지.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우야,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너희가 밥 한 끼 사주면 안 되겠니? 장 씨는 그저 웃으며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이번엔 꼭 저희가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할게요. 그 대답에 장 씨의 가슴은 조그만 희망으로 두근거렸죠. 장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써준다는 그 마음이었죠. 이제야 내가 해준 것에 보답받는 기분이야. 하지만 장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바람이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올지 말이죠. 며칠 뒤 약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식당 앞 의자에 앉았죠. 길가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장 씨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드디어 자식들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 보네. 시계를 수없이 들여다보고 나서야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투덜대는 얼굴이었고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달래듯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아들이 장 씨 앞에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다. 장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여기 좀 별로네요. 좀 좋은 데로 예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 싫었다는 듯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죠. 장 씨는 움찔했지만 아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마음껏 시키세요. 어휴, 밖이나 아니나 지저분하네.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장 씨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는 장어구이 먹을란다.
아들이 장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념도 더 시킬까요? 엄마 양념도 좋아하시잖아요. 뭘 시키긴 더 시켜? 이 정도면 충분한데. 됐다. 괜히 많이 시키지 마라. 괜찮아요. 오늘은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는 날이에요. 며느리는 이를 보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톱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나는 양념 별로인데. 뭐 시키든지 하세요.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자 며느리는 젓가락을 한 번 집었다 내려놓으며 투덜댔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제가 병원이라도 예약해 드릴까요? 짠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반찬 해오실 때 간 좀 약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고기 반찬 너무 짜서 물을 엄청 먹었거든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다 좋은데 그런 얘긴 나중에 하자. 그럼 그만할게요. 어머니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며느리는 대충 음식을 입에 넣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한동안 어색한 정적이 흐른 자리에서 유일하게 아들만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더 드셔. 장어 맛있네. 그래도 너희 덕분에 잘 먹는구나. 장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선 시린 기운이 차올랐죠. 식사를 마치고 나자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희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장 씨는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속에 다 얹히는 줄 알았네. 그래도 뭐,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한 끼 얻어먹었으니 기분은 좋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장 씨는 허리춤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혜영인데요. 오늘 어머니가 드신 장어값이랑 추가로 시킨 반찬하고 음료값까지 해서 계산해보니 52,000원이네요. 어머니가 드신 거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그건 오늘은 너희가 밥 한 끼 살 테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그런 거잖니. 아무리 그래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대충 집 앞에 김치찌개집이나 가시지. 그리고 음료에 추가 주문은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대신 시켜준 건데. 그런다고 홀랑 드세요? 저희도 사정 넉넉하지 않거든요. 빨리 보내주세요. 장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오늘은 내가 밥 얻어먹는 날 아니었나? 순간 당황스러워서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장 씨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그깟 52,000원의 큰 싸움을 만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장 씨는 혼란과 슬픔, 분노가 뒤엉킨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매번 집에서 밥도 차려주고 반찬에 손주까지 봐줬는데 시어머니한테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건가? 결국 밤늦게 장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혜정이가 오늘 같이 먹은 밥값 달라 그러더라. 나는 너희가 산다고 해서 간 줄 알았는데. 네? 잠시만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상황을 들으러 간 건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거 오해였대. 혜정이 말 들어보니까 다른 돈인데 엄마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내가 다시 보낼게. 잠시 뒤 아들은 돈을 다시 보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엄마가 자꾸 트집을 잡으신다고 혜정이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엄마도 며느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 씨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어떻게 말했길래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진우야, 엄마가 언제 며느리한테 트집을 잡았다고 그러니? 엄마, 제발 그냥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사이에 끼어서 정말 힘들어요.
장 씨는 그날 밤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억울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들은 이미 며느리 말만 믿고 있고 나도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겠어. 그래야 아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장 씨의 마음은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이걸 조용히 넘길 리가 없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제 입장이 뭐가 돼요? 아들네한테 밥 얻어먹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니, 전부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드신 것만 달라고 했는데 제발 눈치껏 행동 좀 해주세요. 돈 보내고 조용히 좋게 끝내면 됐잖아요. 장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준다 해서 먹으러 간 거지 내가 내는 거면 안 갔다. 그리고 왜 아들한테는 거짓말하니?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이랑 내 사이를 간신배처럼 이간질하고 싶었니? 장 씨는 일부러 며느리의 속마음을 끌어내려는 듯 나를 세워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정적 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간신배?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진짜 어이없네. 장 씨는 이어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반찬 가져다 주면 문전박대하듯 문 닫아버리고 심지어 손주만 봐주기로 했는데 가정부 부리듯이 집안일까지 시키고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그거도 아들은 모르지 내가 거짓말만 하니까. 이에 며느리는 화가 난 듯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짜 시어머니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떡해요? 겨우 반찬이랑 손주 봐주면서 생색은 진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 장 씨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며느리는 이제 장 씨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고 산 거예요. 결혼 생활도 지긋지긋해요. 어차피 그 아들의 그 어머니죠. 사람 화나게 하는 데는 뭐 있다니까. 장 씨는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쭉 혼자 계시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집안일이나 하시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집에도 오지 마세요. 장 씨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둔 게 내 죄다. 하나만 알아둬라. 내가 우리 집안 망치는 꼴은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본다. 장 씨는 단호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이제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장 씨는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에게 모든 걸 밝혀야겠어. 아들이 이런 며느리한테 속고 사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장 씨는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의 마음속엔 서운함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리고 결국 장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장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꼭 며느리도 같이 와야 해.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장 씨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딴 데 두었죠. 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아왔잖니?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며느리가 눈을 선하게 뜨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뭐 또 잘못했나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봐요. 장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라. 그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무슨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너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장 씨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태도를 하나하나 짚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혜정이가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갔는데 하루 종일 애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일에 심부름까지 시켰어. 세제 사오라고 장 봐오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밥 시간만 되면 밥도 안 주고 문전박대하듯 내쫓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 장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너희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했을 때 기억나지? 너희가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전화로 음료값, 추가 반찬값 하나하나 칼같이 계산해서 돈 달라고 했어. 정확하게 52,000원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진우야, 너는 엄마가 며느리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장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들어봐라. 그날 장 씨는 일부러 며느리와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장 씨에게 폭언하며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담긴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어머니 진짜 시어머니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떡해요? 겨우 반찬이랑 손주 봐주면서 생색은 진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역시 그 아들의 그 어머니죠. 둘 다 똑같아. 결혼 생활도 지긋지긋해요. 나중에 쭉 혼자 계시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집안일이나 하시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집에도 오지 마세요. 아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이게 대체 뭐야?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일부러 유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고. 이간질? 내가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고?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들었지? 진우야, 이걸 듣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할 거냐?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 다 믿는 건 아니죠? 아들은 눈을 질끈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까지 왜 이래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 더는 당신 말 안 믿어. 당신이 아니라 엄마가 며느리 눈치를 봤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겨우 밥 한 번 안 사준 거 가지고 삐져서 아들한테 쪼르르 일러 바치시고. 여기서 당신도 내 편 안 들어주면 다 끝낼 줄 알아요. 아들은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래, 끝내자. 뭐? 당신 지금 무슨 말 한지 알아?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더는 당신 말 듣기도 싫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당신 말대로 그깟 밥 한 끼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 돈도 내가 벌어온 돈인데? 당신이 왜 그걸로 유세야? 우리 끝내자. 우리 집도 시댁에서 해준 거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정리되면 부를 테니까 친정에 가 있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는 울먹이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줘요. 늦었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쳤죠. 쇼 그만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둬. 당장 나가? 아들은 며느리를 거의 끌다시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거실엔 정적만이 남았고 아들은 천천히 장 씨에게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죄송해요. 장 씨는 흔들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늦게라도 알아주니 고맙다. 고맙다, 아들. 아니야, 엄마. 생각해보면 평생을 같이 산 엄마를 의심하고 며느리 말만 믿었다는 게 정말 한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이 눈물로 녹아내렸죠. 장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거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저녁 노을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평화를 알리는 듯 따뜻하게 두 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나선 뒤 아들은 한동안 장 씨 곁에서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연락해 울고불고 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장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혼할래요. 장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도 되겠니?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더 신중하게 결정해. 아니야, 나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에 이간질까지 하는 여자랑은 같이 못 살겠어요. 남은 정도 다 떨어졌어요.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상처받는 일 없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도 이제 다 바로잡을 거고요. 며칠 후 아들은 처가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지만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아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죄송하지만 이건 제 결정입니다. 이서방, 애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처가댁에서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따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장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절차 밟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성과 비난이 들려왔지만 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들은 묵묵히 서류를 준비하며 싸움을 이어갔죠. 며느리는 처음엔 강하게 반발하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당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할게. 이렇게 끝나면 나는 어디서 뭐 먹고 살라고. 아들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다시는 보지 말자.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빌었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죠. 한편 법정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장 씨는 증거자료와 녹음 파일, 며느리가 장 씨에게 했던 폭언의 녹음까지 제출했죠. 결국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모욕과 폭언,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생활비 일부를 친정으로 유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재산 분할도 아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손주의 양육권은 결국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섰죠. 아들은 홀가분한 얼굴로 장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장 씨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수고 많았다. 이제 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엄마도 바랄게.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제 선택인걸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후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해 한 푼 없는 상태로 내쫓겼고, 동네에서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욕하고 식사 한 번 차려준 적 없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빚까지 떠안은 채 밤낮 없이 허드렛 일을 전전했고 몸이 상해 병원에도 못 가며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칠던 며느리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돈을 계산하며 살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남에게 손 벌리며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죠. 한편 아들은 장씨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주말마다 장씨 집에 들러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씨는 아들이 올 때마다 반찬을 해두고 기다렸죠.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와도 되죠? 아들의 말에 장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또?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 어느 일요일 오후 장씨는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엔 혼자서만 다니던 시장을 아들과 함께 걸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이거 좋아하시는 거죠? 많이 사세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제 엄마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릴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장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들이 효자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장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랑할 아들이 생긴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은 장씨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할 거예요. 장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엌 창문 사이로 불어들어왔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크고 오래된 상처는 바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는 듯했죠.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 김치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장씨의 눈가엔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늦봄의 오후,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이 평화로운 일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용히 장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장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맙다. 이제 엄마도 더는 외롭지 않다. 그렇게 긴 세월의 고통 끝에 장씨는 평온과 함께 늦은 봄날의 햇살 같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장씨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